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MJ 드마코의 그 유명한 책이죠. 부의 추월차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차선, 서행차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돈을 벌고 뭐 사업을 하고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유튜브나 뭐 블로그 같은 걸 찾아봤는데 들어도 읽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과연 이 책을 읽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업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사업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책 안에 있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 뭐 추상적인 내용들, 다른 책에도 거의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매력적이고 뭔가 새로운 그 개념어를 만든 거죠. 자, 부에 관한 뭐 관점이라든가 접근, 수준 이런 것들을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어들은 다른 책들에서 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또 궁금해지고 이 책이 또 더욱더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책 내용을 뭐 나열하는 것보다 이 MJ 드마코가 살아온 길,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일단 어린 시절인데 그 뚱뚱한 그냥 소년이었나 봐요. 맨날 소파에 누워서 뭐 도너츠 먹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뭐 톰과 제리 뭐 이런 TV 보고 하니까 뭐 살만 찌고 게으르고 뭐 그런 소년이었겠죠. 근데 아이스크림이 떨어져서 이제 사러 갔는데 거리에서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보게 됩니다. MJ 드마코는 그 당시에 캐논볼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온 람보르기니 차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환상적인 차. 그래서 얼어버립니다. 그 차 앞에서. 아니 이게 바로 그 람보르기니라니 대단한 차구나. 그러면서 주인에게 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용기를 내서 하게 되고 그 순간 결심을 하게 되죠. 나는 앞으로 부자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 람보르기니를 반드시 구입을 하고 말 거야. 이 90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것질도 즉시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단한 변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담배 끊듯이 어린이들이 이게 군것질을 끊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군것질을 팍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뭐 고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마치 종교에 매달리듯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야. 잡지에 보면 부자 나오면 그거 뭐 스크랩하고 막 부자 책 사보고 신문에 부자 나오면 그 스토리 보고 다큐멘터리도 막 부자에 관련된 것만 보고 오로지 그런 것들만 공부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뭐 부의 추월차선 뭐 부자 되고 싶네 이렇게 뭐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부자가 될 수 없죠. 일단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이 부자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제 주변에도 굉장한 부자분들이 있어요. 한 100억대 이상 정도. 근데 이분들을 보면 다른 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월드컵 우리는 막 열광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뭐 프로야구 이런 거 무슨 팀이 있는지 거의 뭐 알지도 못해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돈을 막 무슨 속물처럼 돈만 추구하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 매니아적인 기질을 갖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뭐 김종국이 뭐 버디빌딩에 깊이 빠져 있다거나 또는 뭐 누군가가 막 어떤 대상에 막 깊이 뭐 오타쿠적인 기질을 발휘한다거나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을 다 어떤 우리가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마치 어떤 게임을 하듯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돈을 획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또 그 결과를 큰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MJ 드마코처럼 이제 부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졸업 후에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다단계를 4번이나 합니다. 뭐 비타민도 한번 다뤄보고 뭐 보석도 다뤄보고 했는데 다양한 사업에서 다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자본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잡일입니다. 잡일. MJ는 그 일을 구시대적인 잡일이라고 그래요. 음식점 종업원하고 막노동하고 뭐 배달하고 뭐 배차 관리하고 또 리무진 운전하고 뭐 판매원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리무진 운전입니다. 리무진 운전이라는 경험이 MJ에게는 사업의 기회를 제공을 하게 돼요. 이러한 구시대적인 잡일을 하면서 새벽 3, 4시에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성공을 위한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벽 3, 4시에 출근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지만 또 보다 큰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의 성실성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뭐 종업원 하고 있고 뭐 배달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부의 추월 차선이야,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MJ도 다 그러한 길들을 오랜 시간 걸어온 거예요. 근데 사업은 다 실패하고 맨날 이런 잡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이 우울하겠어요. 26세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성공한 일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시카고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겨울날 이제 리무진을 몰고 퇴근을 하는데 눈도 오고 뭐 다리는 뭐 얼고 이게 인생이 뭐란 말이냐. 근데 그때 불현듯 결심을 하게 돼요. 내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겠다. 근데 그때 행복했대요. 왜냐? 굉장히 비참한 삶이잖아요. 비참한 삶인데도 행복했던 이유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굉장한 자신감과 행복, 심지어는 벌써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내가 통제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의 추월 차선을 타시려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내 사업도 내가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운 시카고에서는 못 살겠다 해서 애리조나의 그 따뜻한 지역이죠. 거기는 연중 피닉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리무진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또 기회도 엿보고 웹사이트 또 구축하는 이런 일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경험은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 자체들이 MJ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여기 3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나는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다. 공부를 한 거죠.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는 사이에도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잡일 하는데 내가 무슨 부의 추월 차선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짬이 날 때 배달을 하는데 배달할 품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부의 추월 차선을 타고 싶다면 그게 다른 책이 아니라 재무, 인터넷, 여러분들이 어떤 부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부자들의 자서전, 동기부여, 자신감, 이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리무진을 운전을 하는데 모든 기회나 계기들은 그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뉴욕에서는 리무진을 어떻게 호출하나 이런 것들을 질문받게 되고, 이게 한 지역의 리무진을 이용하는데 다른 지역과 이런 네트워킹이 잘 안 돼 있고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거구나. 거기서 아이디어를 딱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리무진 서비스에 관련된 포털 사이트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멋지게 웹사이트를 이제 구축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포털 사이트를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포털 사이트를 너무 이제 잘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어 주세요 해서 웹사이트 개발 의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불을 받고 웹사이트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400불이면은 당시 한 달치 방세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근데 또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600불입니다. 아니, 이게 600불씩이나?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반인들 같았으면 웹사이트가 내 일이구만,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래서 웹사이트 개발 일로 전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MJ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나의 디자인을 파는 거구나. 뭐예요? 디자인을 작업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나의 시간을 파는 일이구나.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거죠. 큰 돈을 벌려면 또 무한한 그 시간만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부자들의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떤 그러한 개념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당시는 1990년대 후반이고 이런 인터넷 이런 지식이 그렇게 널리 공유되고 있지 못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포털을 이용해서 수익을 남길까, 배너 광고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배너 광고도 굉장히 신선한 광고였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수익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되지 않는 거고, 수익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수익에서 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간을 파는 일이 아닌 이런 광고로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배너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달에는 473불, 이게 숫자가 이제 매달 수입이에요. 그다음에 690불, 970불, 1800불, 2300불, 3700불. 수익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죠. 늦어도 1시간 안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누가? MJ가. 진짜로 일에 푹 빠져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가 아닐까.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성실성이라든가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본인 스스로가 잡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새벽 3, 4시에 나가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런 고생도 했는데 이게 무슨 나에게 고생이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닷컴 열풍이 이제 최고조로 이르게 됩니다. 리무진 포털 사이트를 120만 달러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키워서 판매하는 거는 뭔가 인터넷 비즈니스 이후부터는 하나의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그래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을 경우에 한계성이 있는데, 큰 회사에 파는 경우에는 뭐 더 큰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사를 키워서 판매하는 거, 그로 인해서 부를 획득하는 거, 이러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의 추월 차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MJ 드마코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죠. 근데 120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닷컴 열풍이 한 방에 또 훅 꺼졌죠. 꺼지면서, 왜냐면 그냥 팔진 않죠. 뭐 스톡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그런 조건에 따라서 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뭐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회사를 다시 25만 달러에 재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고객의 니즈에 귀를 기울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죠.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 여기에 열정을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열정을 쏟아부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전에는 하루에 10시간을 일했는데 하루에 1시간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추월 차선이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약간의 시간, 약간의 노동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2007년 33세의 나이로 MJ 드마코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비즈니스 그래머가 또 판매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회사를 또 크게 키워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월 차선 비즈니스는 무엇인가? 이제 5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쓸모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 2, 3, 4, 5번, 나머지 2, 3, 4, 5번을 다 이제 합해서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말라. 웹사이트 했던 경험이 있죠. 시간과 돈을 바꿨다면 그 일을 아마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그런 일은 추월차선 비즈니스가 아니다. 세 번째, 제한된 규모 하에서 사업하지 말라. 추월차선을 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이러한 한 100명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무엇을 판매한다, 이런 거는 추월차선이 될 수가 없죠. 전국, 전 세계에 있는 고객에게 나의 무언가를 팔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하라. 네 번째는 통제권을 버리지 말라. 본인이 시카고에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부자가 됐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죠. 그리고 다단계 사업을 4번이나 했대요. 근데 다단계는 결국에 자기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창업이 일련의 과정이 아닌 일회성 행사가 되도록 하지 말라. 아까 MJ 삶의 과정을 말씀드렸죠. 람보르기니를 보고 결심하고 정말 군것질도 끊었어요. 부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시도해보고 경험을 쌓고 잡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에 새벽 3, 4시에 나가서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와중에도 손에서 부에 관련된 책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부합해서 여러 가지 리무진 서비스를 하면서 또 회사를 사고 파는 과정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부가 창출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부를 뭔가 일회적인 이벤트로 뻥 하고 획득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추월차선 비즈니스의 5계명입니다. 그러면 추월차선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출현 이후로 추월차선 비즈니스가 우리의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이 백만장자가 그 전 시대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입자 기반, 가입자에게 매달 이용료를 받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 같은 거. 2번 콘텐츠 기반,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얻어서 광고 수익을 얻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 뭐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3번의 고객 발굴 서비스, 특정 분야의 고객을 발굴한다는 거예요. 뭐 성형외과를 위한 뭐 고객을 발굴한다거나 자신이 했던 일이 바로 3번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리무진 서비스의 고객을 발굴한 이런 것들. 네 번째, 소셜 네트워크. 아니 이렇게 큰 일을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도 분야별로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링크드인의 예를 들고 있는데 취업을 위한 사람들과 또 구인을 위한 회사들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회사를 또 매각해서 큰 돈을 벌었죠. 다섯 번째, 중개 시스템,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여섯 번째, 광고. 일곱 번째, 전자상거래, 뭐 인터넷 쇼핑몰,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인데 이거는 고전적인 비즈니스에도 존재했던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발명해서 유통을 하는 거죠. 제품을 발명하고 제품을 인터넷 홈쇼핑, 또 다단계 디스트리뷰터 또는 20개 도매상과 2만 개 소매상을 통해서 팔게끔 하라. 발명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관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대단한 혁신적인 또 발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뭐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인 되풀이. 좀 말이 이상한데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뭡니까? 프랜차이즈 또는 체인. 근데 체인을 계속 지역별로 늘려나가는 거고, 세미나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아니 그 쇼핑몰에 자동 판매기 놓는 것도 추월차선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까? MJ가 될 수 있습니다. 되풀이. 그러니까 모든 쇼핑몰마다 한 대씩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은 또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월차선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중간 부분에 따로 나오는 부분이고, 자,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될까요? 내가 부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면 그런 것들을 부를 탐구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부를 획득하려면 일반적인 방법들로는 쉽지 않고 추월차선이 가능한 이런 비즈니스 유형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가능성을 찾고 도전하라. 이러한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